자, 좀 전까지 했던 심화 문제들은 쉬워 이제.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기초를 안 했어요. 그러고 그냥 풀어봐 이랬으면 쉬웠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시한 것 같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 이제 잘 아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 계속 할 게 아니지. 항상 어느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게 돼요. 더 올라가면서 웁스 이건 뭐지? 이러는 이제 감정이 들지만 거기서 또 침착하게 하다 보면 이것도 시시해져. 그래서 수학은 항상 뭐다?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근데 계단이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거지. 이렇게 올라가면 못 알아들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 부분이 뭐다? 많은 연습을 한다. 그래서 이쯤 오면 어우 시시해.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이런 자만감이 들 때쯤 그래? 너 이 정도 돼? 올라가.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또 헤매.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이쯤 가잖아? 난 더 배우기 싫은 거야. 이쯤이면 딱 좋겠어. 내가 너무 잘하고 있거든. 그렇지만 그걸 더 하잖아요. 또 여기쯤 가면 아우 시시해. 너무 지겨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우 지겨워 이거를 맛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와, 내가 어느 정도 경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학은 하다 보면 재밌어.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제 딸 같은 경우는 얘는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문제를 풀어요. 왜 그럴까요? 걔가 무슨 뭐 기기고 애가 괴짜라서 그럴까? 아니에요. 얘는 정말 그걸 알아낸 거예요. 수학 문제만큼 세상 만사를 딱 잊어버리고 되게 딱 집중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날리기에 좋은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그 경지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웬만하면 어렵지 않은 수학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그러면 이번 거 해봅시다. 이것도 쉬운가 볼까? 핸드폰 가격이 25%를 세일하고 난 다음에 300유로인 거야. 자,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 이때까지는 이렇게 나왔지. 300유로인데 25% 세일하면 얼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계단이었던 거야. 너무 시시한 거야, 이제. 그래서 막 자만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생각해야 되잖아. 물론 너무 머리가 좋다. 혹은 이미 이제 경지에 오른 거지. 그런 애들은 두 계단을 올라가 있어갖고 이것도 쉬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그렇게 쉽게 쉬워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이 정도는. 자, 세일을 하고 나서 300유로인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세일 후. 이것도 막 빨리빨리 보고 막 자만에 취해가지고 나 이 정도 쉽지. 이런 애들은 세일 후를 안 보고 300유로에서 25%를 세일하는구나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수학 문제는 어차피 길어봤자 몇 줄 안 되니까 진짜 글자 하나하나 읽어야 돼요. 글자 하나하나 읽고 이거 전이냐 후냐 그냥 글자 하나 때문에 희비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주셔야 돼요. 세일 후에 300유로가 됐어. 문제가 뭐야? 원래 가격은 얼마였을까? 이거예요. 이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얼마였는지는 모르는데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마에서 25%를 뺀 거야. 100분의 25% 뺀 거야. 그랬더니 300유로가 나왔다. 이건 거죠. 응? 자, 여러분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X의 시간이 돌아왔죠. X는 진짜 만병통치약이어라. 그래서 또 X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라고 써줄 수도 있겠지만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X라고 쓸게요. 그거나 똑같지만 전체 X에서 100분의 25X를 뺐더니 300이다.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그 메서드를 써주는 거지. 어떻게 한다? 어차피 25%를 빼고 남은 가격이 300유로구나.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75x가 300이구나.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 굳이 막 제가 다 안 해드려도 되겠죠? 100에서 25를 빼면 75다. 이거는 손가락 있으면 여기 써보면 되니까 100분의 75x가 300인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어요? x만 알고 싶잖아. x만 알고 싶을 때는 x만 남을 수 있게끔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얘를 역분수를 곱해주면 되지. 근데 여기만 곱해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얘한테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지. 해볼까요? 역분수 어떻게 들어가죠?
역분수는 분모가 위로 올라가고 분자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걸 곱해줘야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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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아가서 여기는 내가 바라던 바대로 x만 남았어. 그러면은 이쪽 편에는 어떻게 될까 해보는 거죠. 먼저 75하고 100은 25로 나눠버릴 수 있잖아. 3하고 4가 되잖아요. 300하고 3은 너무 쉽잖아. 3으로 나눠버리면 100이 남죠. 그래서 답은 400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x는 뭐였지? 원래 가격을 우리가 x로 뒀죠. 그러므로 x는 400유로다. 나온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백분율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제가 왜 백분율을 좋아하냐면 이 백분율 이 과정이야말로 딱 배웠잖아? 실생활에 너무 많이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진짜 싫어하고 수학 회의론자들조차도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이 말 못해요. 백분율은 잘 할수록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으니까 너무 쉽지 않은 스마트폰의 가격이 1200유로야. 근데 7%가 올랐다면 얼마일까요? 이거예요. 스마트폰이 1200유로였어요. 근데 7%가 올랐네? 많이도 올렸네? 그랬더니 그럼 가격이 얼마나 되지? 뭐 어떻게 또 하고 있지? 1200에다가 7% 오른 것만큼 또 구해가지고 더 해주고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쵸? 이제 어떻게 해준다? 1200 곱하기 100분의 107 원래 거에다가 오른 만큼을 더해주기 때문에 1 더하기 100분의 7 1은 밑을 100으로 했을 때 100이 되고 그래서 올라가니까 100분의 107 00 00 둘 다 떼버리고 결국은 107 곱하기 12를 하면 오른 가격이 되는 거겠죠. 풀어봅시다. 107 곱하기 12 하면 7이 14 1, 2는 2 7, 0, 1 해서 가격은 1284유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다음번 또 다른 심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라라는 54유로의 원피스를 사고 싶은데 마침 28% 할인 중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에 이 원피스를 살 수 있을까? 이것도 뭐 아까 무수하게 했던 그런 문제랑 똑같게 풀면 되는 거예요. 54유로인데 28%를 할인하니까 그 28%를 빼버린 거를 곱해주면 이제 내야 되는 실제적인 가격이 나오겠죠. 54유로짜리를 28%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주는 거지? 54 곱하기 100에서 28을 뺀 거 72, 100분의 72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하고 해보면 되죠. 2로 나눠버려 27 그리고 얘는 50 얘도 2로 나눌 수 있네 25 위는 36 더 이상 되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곱해주고 25를 나누는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27 곱하기 36 37, 21 972 972에서 25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7 안에 25가 3번 들어가죠. 3번 들어가니까 75. 222, 8번 들어가. 200. 220. 8. 200. 그리고 또 200. 결국
답은 38.88유로 이렇게 써주면 맞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그 다음에 계산들을 좀 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틀릴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도 계속 풀어봐서 이 정도로 복잡하게 나오면 내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딱 떨어지게 주게 돼 있어. 이걸 막 순환소수로 주고 무한소수로 주고 이런 거는 되게 드문 경우다. 수학 경시대회가 아닌 다음에는 그 정도로까지 묻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읽어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그런 심화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빵집 주인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총 280개의 쿠키를 팔았는데 그중 40%는 월요일에 팔았어. 화요일에는 얼마를 팔았을까? 쿠키 하나당 가격은 2.5유로다. 그러니까 몇 개를 팔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보면 쿠키 하나당 가격 2.5유로 이것까지 안 보는 애들도 있어. 그냥 너무 쉬운 거지. 40%를 월요일에 팔았으면 60%를 화요일에 판 거네? 그리고 그냥 60%만 바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몇 개다. 이러면 땡. 왜냐? 얼마를 벌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풀어볼까요? 총 280개 중에서 월요일날 40%를 팔았어. 그러면 화요일날은 60%를 팔았겠지 당연히. 그럼 100분의 60이죠. 그러고 여기서 끝내면 될까? 아니지. 쿠키 하나당 얼마라 그랬어? 2.5유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끝에다가 2.5유로만큼 곱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빵을 팔아서 쿠키를 팔아서 얼마를 벌었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건 그거라는 거를 잊으면 안 돼. 그럼 풀어봅시다. 0, 0 날라가. 그리고 또 여기서 0, 0 없애. 다 없어졌어, 밑에는. 위에가 뭐가 남았지? 28 곱하기 6 곱하기 2.5. 이거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28 곱하기 6부터 해봐. 6, 8, 48, 2, 6, 12, 168. 168에다가 이제 2.5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곱하기 2.5 해주면 8, 5, 40, 6, 5, 30, 1, 5는 5, 8, 8이 16, 6이 12, 1, 2는 2, 3, 0, 0, 2, 4 이렇게 되고 뒤에 점이 하나 있었으니까 0 하나 날리고 그래서 결국은 얼마를 벌었지? 420유로를 벌었습니다. 이래야지만 답이 되는 겁니다.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기서 안나는 15유로가 있었는데 50%는 군것질에 쓰고 30%는 잡지를 사는데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다. 얼마나 저축했을까? 너무 쉽죠? 바로 해보세요. 또 하나 더 숙제 해볼게요. 전체 8.5km를 뛰는데 3명의 계주 주자가 있어요. 첫 번째 주자는 25%를 뛰었고요. 두 번째 주자는 45%를 뛰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주자가 뛴 거리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거 약간 힌트를 주자면 또 이러고 있다? 퍼센트로 쓰고 있어. 아니에요. 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다음번. 이것도 숙제. 콘서트 방청객 중에서 40%가 어른이에요. 총 방청객 수는 400명이야. 그러면 아이의 수는 몇 명인가? 이것도 풀어보세요. 이쯤 되면 드리는 문제들이 뭐 쉬운데? 다 비슷한데?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왜냐?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제 백분율 닫고 나갈 거기 때문에 이쯤까지도 이건 어떻게 풀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에다는 매월 15유로를 저축을 하는데 연말에 자기가 모아둔 돈의 20%로 엄마 선물을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가 남았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에다는 매월 15유로씩 저축을 했어. 그러고 나서 연말에 이 모은 돈의 20%만 가지고 엄마 선물을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가 남았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20%를 떼내고 난 80%가 남은 돈이겠지. 그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막 쓸데없이 엄마 선물 샀는데 얼마나 썼을까? 이건 오지랖이야.
그걸 물어본 게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는 오지랖 피지 말고 깔끔하고 심플하게 수학적으로 가봅시다. 15유로씩 모았으면 1년간 모았으니까 어떻게 돼? 15 곱하기 12가 되겠지. 여기에 20%는 엄마 선물을 샀어. 얼마가 남았지? 100분의 80이 남은 거죠. 0, 0 떼버려. 그리고 10하고 15 약분해. 5로 할 수 있지? 그럼 2구 3이고 여기는 2하고 12를 또 약분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뭘 물어보는 거지? 3 곱하기 6 곱하기 8을 물어보는 거죠? 3, 6, 18 곱하기 8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18 곱하기 8을 해볼게요. 8, 8, 64, 1, 8은 8, 144유로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얼마나 썼을까? 이게 궁금하다면 딴 문제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해보던가 그러시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해결이 된 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백분율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백분율 닫고 다음번에는 또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비율, 비례, 거리나 시간에 대한 혹은 무게에 대한 비율, 비례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백분율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걸 많이 만나. 똑같은 모델의 자전거가 있는데 이게 원래 가격이 200유로인 거예요. 200유로인데 A 상점에서는 마침 20유로 할인을 해주고 있어. B 상점에서는 얼마라고는 안 써놓고 12% 할인을 해준대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디서 사야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A 상점은 너무 쉽게 나오지. 20유로 할인이니까 얘는 결국은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180유로인 거죠. 그럼 두 번째 상점 12%를 할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해주지? 200에다가 12% 할인한 거니까 100분의 88. 이게 답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00, 00 떼버려. 이제 너무 쉽잖아. 176유로인 거야. 어디가 더 싸? B 상점이 더 싸다. 나는 B로 가서 사야 바보가 아니겠다.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분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엑기스만 모아서 새로운 단원 나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